2024년 12월 31일, 네, 거래일은 어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만 24년도 마지막 날은 바로 오늘이죠. 오늘 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장 한번 분석을 해보고 올 한 해 잠깐 점검하고 내년도 어떻게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찐시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박현상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마감이 됐으니까 네. 한번 그래도 총 정리를 한번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마감일 때 빠졌고요. 그러니까 아쉽게 좀 막판에 외국인 밀면서 빠졌고, 새해를 기대를 하려면 미국 시장도 조금 올라서 끝나고 우리 본장을 받았을 때 괜찮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잠시 화면 보시면 다우를 좀 띄워놨거든요. 다우 기술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61선이 저항이 된 것 같고 121선이 밑에서 박스 하단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딱 차트만 봤을 때는 박스예요. 여기서 뭔가 급등락이 나온다기보다, 왜냐면은 거래가 없거든요. 딱 다우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을 오랜만에 좀 크게 좀 살펴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쭉 살펴보니까는 이거죠. 미국에서는 헤지펀드라든지 기관 투자가는 이 정도 수익률이면 됐다 해서 현금화. 물론 국채금리라든지 트럼프 변동성 이런 건 있긴 있겠지만 어찌됐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현금화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공격적인 매수세. 개인 투자자는 떨어져 있다? 매수세인데, 그러니까는 우리 시장이랑 비슷하게 양자 컴퓨팅이 가고요.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위주로 강하게 베팅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에 가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이번 주 거래 같은 경우는 거래량, 유동성, 기타 여러 것들이 너무 낮은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가가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공기주머니가 생겼기 때문에 양방향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선 직접적으로 외신에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라섰던 거에 조정. 그런데 사실 많이 빠진 거 기준 봤을 때 다우 산업지수가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나스닥이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나스닥을 보시면은 별로 안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어제 빠져더라도 다우랑 비슷한, 다우는 빠졌을 때의 음봉이자 아랫골이고요. 나스닥은요, 아랫골인데 양봉입니다. 그만큼 나스닥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60일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강한 거는 나스닥이고, 나스닥은 곧 빅테크이기 때문에 빅테크가 강한 시장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 위주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요. 엔비디아만 빅테크에서 플러스가 났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는 여태까지 GPU, AI 이러다가 어제 시장,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약간 미국 시장의 좀 전초전 느낌으로 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어제 로봇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은 어제 시장에서 움직였는데, 엔비디아가 제슨 토르라는,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소형 컴퓨팅이 최신 버전이에요. 그러니까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소형 컴퓨팅에 들어가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뭔가 이걸 로봇을 제조하는 건 아닙니다. 제조가 아니고요. AI 훈련이라든지 혹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개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로봇 시장을 AI 다음의 시장으로 엔비디아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로봇주 작은 것들이 크게 움직이긴 했지만 일단 엔비디아에서 뛰어들었다 하니까는 이것도 일종의 내러티브일 수 있는데, 사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다른 점, 제가 어제 찐시장을 제가 오늘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이 내놓는다고 안 내놓는다고 로봇을 이런 얘기 좀 하셨던데,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어떠냐면 내놔요. 그런데 이 사업을 나오는 거가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내년.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는 얘기를 한 거를 해왔었지 않습니까? 블랙웰이든 뭐든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적으로 뛰어든다 했을 때는 뛰어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아마도 이따 할 얘기를 조금 땡겨서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뭔가 화두가 되는 거가 로봇이 될 확률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지금 2거래일 정도 됐어요.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본장도 왔다 갔다 하지만 일단 엔비디아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도 꾸준합니다. 꾸준한데 여기서 강력하게 뭔가 간다기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어제 빅테크가 그러니까 뭐 지금 나스닥이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조정이 1.1%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조정을 받은 게 테슬라예요. 테슬라. 네, 근데 테슬라가 오랜만에 여기 21선 테스트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21선 테스트라 함은 아시다시피 올해 11월부터 한 번도 닿았지 않은 영역입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21선을 깨면은요, 저는 트럼프 트레이딩, 머스크 트레이딩이 일종의 소강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워낙 기대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대감이고 1월 대부분 분들이 1월 20일 날 이전에 제가 영업 현장에서 좀 선배님들이라든지 직원들한테 물어본 거는 미국 시장에 들어가 있는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일단 1월 초 정도에 한 번 정도 정리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왜냐면은 1월 과거에도 트럼프 취임 한 며칠 전에부터 빠지기 시작한 걸 아마 기억을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미국 시장은 조금 일찍 움직였어요. 빠지는 거는.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도 테슬라를 비롯한 트럼프 트레이딩 밸류를 넘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내러티브에 근거한 것들이 처음으로 테슬라가 21선을 닿았다는데 어제 뉴스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1월 2일 날일 겁니다. 1월 2일 날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좀 51만 대 정도가 컨센서스거든요. 근데 약간 하회할 것 같다. 그런데 그 전략을 내놓은 UBS에서 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UBS에서 내놓은 내용이 AI 내러티브의 확산 중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네. 아주 대놓고 써놨어요. 대놓고. 저희는 약간 이런 거죠. 이런 내러티브 할 때 전문가들이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내러티브 형성 중이고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X 발사도 조만간 7차입니다. 7차가 예정되어 있을 거고 트럼프 취임도 예정되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4분기 인도량 하락. 과거에 테슬라였으면 이런 얘기 나왔으면 거의 7% 정도 빠졌어요. 5%, 7% 정도. 그런데 3%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것들은 덜 빠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이렇게 많이 빠졌다 하는 거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터는 분들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서 본 거의 핵심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이 서서히 조금 미국 시장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좀 반대 방향으로 하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미국 증시 지금의 이 분위기가 뭐 내년이라고 해봐야 다음 날이니까 네. 하루 쉬고. 네. 자, 어쨌건 먼저 우리 연말에 우리가 해야 될 거 한번 점검해보고 네. 2025년 이 미국장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일단 제가 최근에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린 건 저희 한 2주 전에 찐취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상담 들어왔던 것들을 종합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그런데 큰 상담의 두 가지 줄기였습니다. 두 가지 줄기가 첫 번째 줄기는 뭐냐면은 나 다 팔까? 그래서 절대 팔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제가 언제 절대 리밸런싱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코스피 PBR 0.9 이하일 때, 쌀 때. 지금은 싼 구간이 여태까지 과거 경험적으로 싼 구간이 잠깐 들어갔다가 빨리 벗어났거든요. 왜냐면 그게 대외적인 리스크였습니다. 갑자기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처럼 일본의 NK 트레이드 때문에 잠깐,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SVB 실리콘밸리 그것 때문에 잠깐 이런 식으로 대변수 때문에 빠진 거는 미국이 살아나면서 같이 다시 0.9 이상으로 레벨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내 리스크지 않습니까? 정치 리스크, 코리아만의 지리적인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레벨이 0.84배 구간이거든요. 네. 금융위기 구간은 맞습니다. 금융위기 때 구간에 저는요 리밸런싱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도저도 다 빠져있기 때문에 뭐가 올라올지 순서를 제가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래, 요즘 빠져있는 방산이요. 방산을 빠져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국방비 증감 진짜 하겠다. 이제 수치적으로 나온다? 나와버리면 또 급등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수주도 있고 수주도 있고 실적도 되고 약간 비싸 보이죠. 25배. 그런데 40배씩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순서적으로 계좌에 리밸런싱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지금 웬만한 계좌들은 일부 손실도 있고 일부 플러스인데 거의 가만히 냅두고 지금 뭐 하냐면 단타만 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조금씩. 왜냐면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줄기인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줄기가 내 거를 어떻게 리밸런싱을 할까잖아요.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뭐가 리밸런싱 하고 뭐가 좀 더 주도가 태어날 것 같은 거를 알면은 이미 그쪽으로 쫙 솟아 있겠죠. 네. 근데 계좌 안에 조선주만 들어있다 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저한테 상담 자체가 안 옵니다. 왜 오겠습니까? 조선주 몰빵이면 올해 한 30-40% 수익 나 있을 텐데.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리밸런싱을 하고 어렵다고 생기는 것 자체는 지금 시장에 녹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녹아 있으면 현금 있으면 어떡합니까? 현금 있으면 조금씩 써서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야지 그 다음이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두 번째 줄기는 무엇을 할까예요. 무엇을. 그렇죠. 예.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일단 가만히 있고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할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움직이는 거 뭐가 있습니까? 제가 2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중소형 개별주. 중소형 개별주가 움직이는데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드리려고 온 게 뭐냐면 밑에서 20%씩 올라와요. 네. 한번 움직이면은. 물론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오늘 하고 내일 2, 3일까지 끌고 가기 어려운 것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뉴스가 나오면 밑에서 끝까지 솟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리 그것을 들고 가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슈가 발발했을 때 빠르게 판단하는 법을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 뉴스 딱 보고 팍 튀는데 뭐 보고 사냐면은 기사 빨리 읽지 않습니까? 빨리 읽는데 머스크랑 트럼프 들어가 있으면 삽니다. 이건 솔직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기억을 해보시죠. 지금은 요 며칠은 한 2, 3일 쉬긴 쉬었지만 일주일 전에 가장 핫하게 움직였었던 테마 어디입니까? 어딜 거야? CCUS. 탄소 포집이. 뭐 트럼프랑 머스크가 유일하게 뭐 하고 있고 뜨는데 거기서 물론 개별 종목 에어라인 종목이 가장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이런 것들 그때 지금 우리가 그 다음날 선배님들 방송 보고 보면 늦어요. 장중에 탄소 포집이 움직인다. CCUS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거를 들어갈 수 있는 나의 계좌 컨디션이 가장 중요할 거고 계좌 컨디션도 중요한데 내가 이것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재탕인지 안 재탕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2025년도는 개별 주장일 것 같습니다. 개별주. 네. 진짜 이제 2025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24년도에 많이 올랐던 섹터나 종목이 갈 것이냐, 새로운 것들이 올라올 것이냐, 낙폭 과대 쪽이 움직일 것이냐, 또 얘기한 대로 어떤 순환 테마의 장이 열릴 것이냐. 일단 당분간은 순환 테마 장이 맞을 것 같은데 좀 긴 줄기를 봐야 되잖아요. 잠깐 생각을 해보죠, 우리 가족분들.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그렇지. 예, 이 삼양식품은 어떻습니까? 불닭볶음면이라는 정말 글로벌 히트작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분기 단위로 꽂히면서 그렇죠? 그리고 해외 확장을 해가면서 가장 최근에는 중국에 진출을 하면서까지 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로봇이 좋습니다 라고 찍더라도 이것이 템베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확인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가끔 저희가 가족분들께 영상 같은 거 보시면 되는데 뭐 저기 자문사 CEO가 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자문사 CEO들 자문사는 운용사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고객 자산을 증권사한테 예탁을 받아가지고
꽤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쪽을 자문사라 그러고 그건 돈 어떻게 받아요? 라고 하면 성과 보수로 받아갑니다. 매매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표되신 분들이 저 주니어일 때 그때 받았었던 형들이거든요. 근데 매매 기차게 잘했어요. 정말 대리 때. 근데 그런 분들이 그 크게 저 대리 때 저 20살, 28살 때, 29살 때 그때 30대 자산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 이런 삼양식품 섹터를 잘 찍어가지고 잘 찍는보다는 계속 엎어는 거죠. 계속 매매를 하면서 매일 확인을 합니다. 매일 데이터를 그 종목의 데이터를 매일 확인을 하면서 안 팔고 버티고 안 팔고 버티고 어떤 한 놈만 팬다. 네.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테마도 아니고요. 숫자 되는 것들만 팬다는 거죠. 한 놈이 숫자 되는 놈이에요. 근데 이 숫자 되는 놈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뭐 저기 기억을 하실 어떤 분들 아실 텐데 이거죠. 지금 현재의 저평가와 미래의 수치 나오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삼양식품 올랐으니까 올랐거나 하지만 그렇죠? 막상 올라갈 때는 비쌌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비쌀 때 우리 FM가에 딱 열어봐가지고 이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보지 않습니까? 나 지금 봤을 때 30배인데? 25배인데? 35배인데? 비싸 보여요. 좀 느낌 오시나요, 가족분들? 우리가 적당한 숫자는 필요한데요. 숫자 플러스 내년에 대한 뭔가 가이던스라든지 스토리가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올해 로봇이 될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돼요? 됩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확언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리스팅할 필요는 있다면 지금 리스팅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야지 그것이 새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레포트라든지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런 분에 있는 것들을 리스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 본 결과 가장 가시성이 있는 쪽이 일단 지금 꼽히는 거는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냐면은 이게 지금 바이오가 제가 요 말씀 드릴게요. 24년도와 그 24년 이전의 바이오의 차이를 우리 가족분들 매매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왜 저런 얘기 하느냐. 과거의 바이오는요. 올해를 제외한 과거의 바이오는 너도 나도 모르는 바이오였습니다. 한미약품이 가면 일양약품이 뜨고 일양탕 뜨면 일상 톡 건드려 뜨기만 하고 그러다가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테오젠이 SC제형 가지고 라이센싱 아웃을 시작을 했고요. 네. 유한양행이 드디어 글로벌 빅파마에 라이센싱 아웃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체가 나오는 것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안 태어났었어요. 한미약품도 100조 간다 그랬습니다. 100만 원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어디서 꺾어졌냐면 마지막에 라이센스 하나 안 되는 그때부터 꺾어졌어요. 한미약품도. 그러니까는 그때는 기대감이었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땐 실체 없이 너도 나도 가는 것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하는 놈들만 찾아가지고 거기서 매매 붙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럼 과거의 바이오와 지금 바이오 다르. 그러면 실체 있는 것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그래 종목 말씀드릴게요. 알테오젠, 유한양, 리가켄바이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바이넥스 이런 것들 안에서 나오더라도 크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절대 안 본 것들.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성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을 때는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지금 입장에서 새해를 바라보는 바이오 매매하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새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내 바이오 입장이 조금 더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싼 것들도 슬슬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보다는 25년도가 증익, 실질적으로 성과가 같이 보이는 섹터들 이런 것들로 바이오 안에 추린다면은 일단 1월 달까지는 나빠보지 않겠다.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5년도 그 24년도에 워낙 힘든 한 해였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25년까지 힘들 수 있을까? 네. 이제 좀 좋은 장이 오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이 네. 살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는요 악재를 다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여기서 더 어떤 악재, 대한민국 안에서
여기 더 큰 악재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야 더 돼. 이상 상상이 안 가요, 저는. 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중에서요. 그죠? 그러면은 이쯤에서는 그래도 2,400이잖아요. 2,399입니다, 정확하게. 요 정도 수준은 거의 하단부로 보는 거고요. 그런데 요 얘기 좀 드릴게요. 소위 제가 좀 최근에 좀 잘하시는 구루들 위주로 제가 뭘 좀 보니까 미국의 2차 하락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트럼프 취임할 때 한 번 더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과 제가 최근에 본 거랑 미국 외신을 종합을 해보니까 미국이 10% 더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지수가. 그런데 우리는요 2,600 갔다 2,400 갔다 수십 번 봤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10% 정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미국 10% 빠질 때 제가 보기엔 5% 언더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빠지는 것들 가족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언론상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어디서 볼 때는 이렇게 5%더 빠질 것 같다. 그럼 내 자산이 5%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어대고 개별주 막 날아가면서 지수 밀었으면 또 바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져있다고 계좌를 밀어버리지 않습니다. 삼성 하이닉스는 1억 기준 1, 2천, 2, 3천 들어있고요. 네.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사져 있으신 2차전지, 개별주, XR 이런 6, 70% 빠져있는 것들을 밀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솔을 얘기하고 해서 우리 전략가들이 몇 프로 더 빠졌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들 지수와는 관련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곳을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삼성전자 내비둬요. 그러다가 삼성전자 옆으로 횡보하고요. 개별주들 2차전지 갑자기 확 올라봐. 이러면 미치는 겁니다. 이러면은 물론 2차전지가 계속 새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너무 심하게 새요. 줄줄줄 새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죄송합니다. 60% 빠지나 65% 빠지나 실적을 못 건드리는 건 비슷합니다. 제 현장에서 그 계좌를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까지 내가 다 비워버린 상태에서 새로 붙으려면은요 자신감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이런 얘기는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이게 매매는 자신감이고 자신감. 그렇죠. 자신감인데 내가 60% 70%짜리를 밀어버리고 나서 새로 국장해서 무엇을 한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미장 가죠. 그렇죠. 코인 가죠. 그런데 그러다가 미국 아까 말씀드린 10%의 조정 나와버린다? 이래버리면 사람이 2번 죽게 되는 거예요. 2번. 그렇죠.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제가 기깔나고 뭔가 리서치틱한 걸로 분석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해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고객들과 상담해보고. 일단 그래서 아까 하신 대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보단 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미국 시장 하락 12월에 미국 시장 많이 빠졌거든요. 다우 보시면은 많이 빠졌는데 우리 지수 시장이랑 거의 비슷해요. 2,400 초반대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그 안에 계엄과 탄핵과 뭐를 다 겪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1월 달에는 전통적으로 어떻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새롭게 매매하는 사람이 다시 돈을 싸들고 매매해볼까 하는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은요. 일단 투심이 살아날 것이다. 투심은요. 새해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높고요. 그러면은 이거죠. 어디가 살아나겠느냐 하는데 이거는 코리아의 오리지널리티거든요. 코리아의 새해에는 항상 뭐가 움직이냐면 바이오랑 CES 움직였잖아요. 네.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고 CES 제가 오면서 CES에 뭐 할지 저 영상 쫙 보고 왔어요. 지금 오는데 기본적으로 CES 할 때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다. 그냥 로보틱스다. 뭐 이러잖아요. 그냥 약간 뭐라고요? 뜬금포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인공지능 안에도 AI 에이전트. 그 AI 에이전트 하면 뭡니까? 뭐 비서화할 수 있는 썸띵. 그러면 반도체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그 에이직 반도체가 됩니다. 네.
고객 커스터마이즈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 있고 로보틱스 하면은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시대는 제가 본 작년에 다 했거든요. 그 이제부터 휴머노이드예요. 어제 시장 보시면 갑자기 휴머노이드 관련주 상한가 쳤어요. 이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후 2시부터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네. 막. RS 오토메이션 주식이 갑자기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쪽에서는 자율주행, UAM, 그 디지털 헬스, 그거 제가 풀어봤어요. 의료 AI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섹터 말씀드려요. 의료 AI 한 섹터, 휴머노 로봇 한 섹터, 에이직 반도 한 섹터. 여기가 1월 달에 움직일 거예요. 종목이 말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에이직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뭐야, 설계하는 애들. 다 아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럴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겁니다. 1월 초까지는 이런 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거엔 또 과거의 패턴 어땠느냐?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2월 달에 갤럭시 S25, 26도 출시하죠. 신제품. 그러면 전통적으로 모바일 관련주들 움직였어요. 모바일 1월 중순 이후에.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지금 제가 어떤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장이 2025년도, 24년도 하반기부터 내년 시장이 코로나 이전 시장의 원래 코리아 시장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시장에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죠. 네, 이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러한 어떤 개별주들의 네. 급등, 그러니까 소위 템베거들이 네. 속속 출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템베거가 뭐 여러 개 너무 말씀드리면 좀 거창하긴 한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삼양식품이든 파마리서치든 올해를 이끌었던 그리고 올해 한 9월 달까지는 또 현대로템 방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제가 미리 찍는다기보다는 그 해의 시대의 정신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문에 방산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서 뭐가 됐습니까? 수주가 터지고 우리 나라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그러니까 우리 무기가 싸고 가성비가 좋다. 이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닝으로 붙어서 올라가는 게 올해도 뭐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그걸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못 찍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움직이는 건 로봇이 움직입니다. 근데 로봇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SPG를 할까요? 인탑스를 할까요? 이게 궁금하신 저도 그런데 주식은 이것처럼 로봇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은 숫자와는 조금 동떨어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신상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상이요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 로봇이 3개가 있어요. 시메스라든지 클로봇이라든지 하이젠 RM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보이시죠? 더 많이 움직여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은요. 뭔가 내가 숫자를 찾는 거 지금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 다음의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다음의 숫자. 그러면은 신규 상장주들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될 수 있어요. 뭐 미리 못 찍어드리는 거 정말 저도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찍어서 내가 맞췄지 했지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연말 연초에는요 이런 것들이 안 태어난 해는 없었거든요. 네. 항상 태어났었어요. 작년에 2차전지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 그 대신 이제 그때는 섹터 전체가 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섹터가 간다기보다 종목별로. 그런 종목별로 그 섹터 내에서도 그 특정 종목들이 왜냐면은 움직일 가능성 크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섹터가 다 가려면은요 테마가 붙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우리 민수 선배님 나오셔가지고 그 자율주행 하지 말고 테슬라 사라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종의 밈이 붙었습니다. 밈이 붙어가지고 그 섹터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도 뉴노멀인 게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테마성으로 A, B, C, D 이 주식이 다 가는 시대는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A, B, C, D 이 5종목이 다 실적이 되는 종목일 확률이 적거든요. 네. 그러면 A, B, C 중에서 하나, 2개 정도는 적당한 실적이 붙어 있으면서 지금보다는 예를 들어 10억 벌던 회사가 12억, 14억 벌어도 전체 600억 매출 안에서 요거 얼마 티 안 나는데 이걸 가지고 땡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개별장의 특징, 개별주들이 살아날 때는 지수는 그냥 보통 횡보 구간이 많았잖아요. 지수는 일반적으로 횡보를 하고요. 삼성전자가 옆으로 횡보할 때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장에서 부자들이 태어납니다. 항상. 네, 부자들이 태어날 수 있는 장이다. 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아니, 이제 종목을 잘 찾아야 되겠죠. 너무 솔깃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게 낚시가 훅 들어오는데. 아 근데 이게 연말 연초 솔직히 우리 가족분들 24년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 너무 힘들었죠, 예. 올한해. 그냥 조금은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뭔가 그냥 막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나름 저의 경험과 지금 움직이는 데이터들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로봇 좀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게 31일 날 공시를 했더라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올라선 예. 거. 근데 그 지분이 넘어간 거예요. 양수를 한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그러면 국내 주식에서는,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디 지분을, 원래 일부씩은 갖고 갔었잖아요. 근데 최대 지분 다 갖고 갔다? 이거는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이제 또 저희가 본장 열어서 1월 2일 날 또 움직일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추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선배님들 저와 같이 오면서 추적을 하겠지만, 핵심은요, 성장입니다. 성장을 될 수 있는 섹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GS 안에 화두가 있을 수 있고, 말 안 쓰면 다 압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그 안에서 조금은 키워드를 찾아서 조금은 비싸 보이지만, 그러더라도 이것이 우리 시장이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조금은 같이 호흡을 해가신다면 내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해 시작이 될 때, 하여튼 시작할 때는 항상 이 기대감이 차 있죠. 네, 일단 그 기대감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다가오는 기회들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 혹은 기대, 배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한국증 씨가. 네. 자, 이제까지 박현상 부장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